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간의 시대에 오신 것을 애도합니다. 입니다. 박정재 지음,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출판사 21세기 북스입니다. 자, 오늘도 서가명강 시리즈로 찾아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시작하는 위기의 지구를 위한 인류새 수업. 지리학과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책이니까, 집필하신 서가명강 시리즈니까 아무래도 지구 환경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의 시대에 오신 것을 애도합니다라는 책 제목부터 애도라니, 인간이 얼마나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 책을 읽기 전에 학문의 분류. 서가명강 시리즈는 이 책의 이 어떤 과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학문에서 어떤 분야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읽고 있는 이 책은 이쪽 분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론 이 책을 읽기 전에 주요 키워드, 이 책에서 다루는 주요 키워드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글, 영원할 것처럼 지구를 소비하는 당신에게. 지구를 인간은 소비를 하고 있는 게 맞죠. 예전에는 자연에서 얻어지는 물질들로, 재료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한 반면 요새는 자연에서 바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어떤 공정을 거쳐서 나온 제품들이 인간의 사회, 삶을 이루고 있죠. 참, 그렇습니다. 일부, 이토록 파괴적인 인간의 시대. 하나의 종이 추동하는 이례적인 지질 시대. 세계 과학자들이 밝힌 인류세의 증거들. 지금 우리는 인류세 한가운데 있다. 혹시 여러분들 인류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십니까? 인류세. 인류세는 인류가 지질이나 생태계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여 제안된 지질 시대의 구분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기라고 할 때 그 세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런 시대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인류세. 가끔 제가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2부, 기후가 변하면 모든 것이 바뀐다. 인간이 만든 최악의 기후위기, 유라시아의 역사를 뒤흔든 기후, 홀로세 후기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미친 영향. 홀로세라는 것은 이것도 인류세랑 비슷한 의미로 쓰여진 것 같은데, 홀로세는 무엇일까요? 홀로세는 인류가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건가? 옛날?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약 1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지질 시대라고 합니다. 홀로세, 충적세, 현세라고도 부른다고 하네요. 신생대 제4기의 두 번째 시기라고 하는데 이런 단어는 참 저에게 어렵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티빙 포인트를 넘지 않으려면 죄송합니다. 티핑 포인트를 넘지 않으려면 그리고 각 부마다 마지막에는 언제나 그랬듯 Q&A, 묻고 답하기가 있습니다. 3부, 여섯 번째 대멸종, 지구가 다시 리셋되기 전에 생태계 위기, 지구의 붕괴 조짐이 보인다. 파괴되는 산림, 황폐화하는 지구. 이미 여섯 번째 대멸종은 진행 중. 4부, 지구의 폭군이 될 것인가, 구원자가 될 것인가.
거주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하여. 인류세를 상징하는 4가지 문제와 9가지 행성 경계. 자, 행성 경계. 이것 또한 이 책을 통해서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지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오만함의 인류세에서 겸허함의 인류세로. 나가는 글. 우리는 스스로 파괴한 지구와 화해할 수 있을까? 화해할 수 있을까요? 너무 또 많이 가면 이게 화해가 쉽지 않거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주석, 참고문헌. 이렇게 책의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구 환경 이런 문제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장바구니 사용하기, 그리고 재활용품 잘 분리수거 하기, 분리수거 깨끗하게 해서 내놓기 정도가 있네요. 택배를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택배가 주는 편안함과 그리고 또 값싼 물건들을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저는 그냥 집 앞에 재래시장이 있어서 재래시장에 가서 구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요새는 또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해서, 또 온누리 상품권은 할인할 때 많이 사두면 또 가게에도 보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택배로 볼 수 있는 경제적 이득들을 조금 상쇄하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장점이 있다면 많은 양의 물건을 사지 않아도 돼서 물건이 오히려 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려지는 것들을 또 예방할 수도 있고요. 그 정도로는 생각을 좀 하면서 살고 있어요. 지구 환경에 대해서. 근데 지금 당장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들이 없고요. 전부 다 플라스틱이네. 하나하나가 다 플라스틱입니다. 이 마이크조차. 재활용할 수 마이크는 그래도 금속이 사용돼서 금속은 좀 재활용할 수 있겠네. 모니터도 그렇고 플라스틱이 아닌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인류가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사용하다 보면 그 사용된 물건들은 또 폐기가 돼야 하는데 참 어렵네요. 인간은 지구와 화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화해가 아니라 빌어야죠. 지구와 화해가 아니라 지구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나. 계속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또 개선된 모습을 보여줘야 인간이 지구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구 환경, 우리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테죠. 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많은 활동들과 개인의 생활에서도, 각 가정의 생활에서도 실천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것은 다른 비인간 존재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호모사피엔스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인간이 다시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들어가는 글. 영원할 것처럼 지구를 소비하는 당신에게. 2024년 한국의 여름은 유난히 밤이 덥고 습했다.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20.2일로 이는 한국의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이었다. 유난히 더웠습니다. 저는 또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다른 분들보다는 좀 잘 느끼는 것 같아요. 올여름이 진짜 최악이다. 최고의 기록이다. 이런 것들. 전 여름이 너무 힘들거든요. 평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였다.
서울에서는 열대야가 34일 동안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 이 또한 최고 기록이었다. 잦은 열대야 탓인지 여름철 전국 평균 기온 또한 25.6도로 평년보다 1.9도나 높았다.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면 폭염이라 정의하는데 서울 시민들은 27일의 폭염을 견뎌야 했다. 이는 역대 3위의 수치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더위의 이유를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반도가 이른바 열돔에 갇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여기에 더해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 또한 이례적으로 높았다. 자, 해수면 온도의 상승이 당장 우리에게 미칠 피해가 또 엄청나더라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횟감들, 네, 생선들도 먹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양식으로 키우는 생선들이 전부 다 폐사를 해버려서 무섭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었는데도 굉장히 두렵고 경각심이 듭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러한 고온 현상은 앞으로 더 자주 우리를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예사말로 들리지 않는다.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할 때 이미 1.1도 상승했다. 2016년 파리 협정에서 전 세계의 국가 수반은 향후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막자는 합의를 이루어낸 바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파리 협정의 영향력은 이후에 심해진 국제 갈등과 탈세계화 경향으로 점점 약해지는 분위기이다. 과학자들의 첫 번째 마지노선인 1.5도 상승까지는 0.4도밖에 남지 않았다. 현 상황은 이렇듯 녹록지 않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힘을 합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또 다른 목표는 어찌됐든 이루어내야 한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앞으로 지구상에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는 기온 상승 외에도 다른 환경 문제들을 연쇄적으로 유발하여 인류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인간의 서식처 교란으로 이미 위험 수위에 놓인 생물 다양성 감소 문제가 지구온난화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모든 생물은 생태계 내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소해 보이는 종이라도 갑자기 사라지면 전체 생태계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종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다.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면 생태계는 회복력과 저항력을 잃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 생태계가 흔들리면 식량 위기가 닥치면서 인간 사회도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생태계가 건강을 잃는 순간 지구 가이아의 자기조절 기능은 무력화된다. 최근 기상이번의 심각성을 볼 때 지구의 이 중요한 기능이 현재 한계로 내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태계의 회복 없이는 우리가 맞닥뜨린 기후위기의 극복은 요원하다. 지구온난화와 종 다양성 감소 외에도 대기오염, 하천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등 다양한 오염 문제는 여전히 많은 나라의 골칫거리이다. 식량 위기에 따른 기후난민 문제도 앞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빠른 시일 내에 기후위기만큼이나 난해한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본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 인류에게 닥친 전 지구적 환경 문제 가운데 기후위기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맞지만 이것만 막아서는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인류세는 기후위기를 포함한 모든 환경 문제를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한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다 다른 환경 위기를 증폭시킨다면 인류의 앞날은 더욱 어두워질지 모른다. 인류세 논의는 우리가 현재 직면한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그 진정한 해결을 이끌 방법일 것이다. 인류세는 기후위기나 기후비상사태와 같이 기후변화를 강조하는 단어들이 지닌 개념상의 한계를 지우는 새로운 학술 용어이다. 인류가 앞으로의 위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인류세의 효용성은 점차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인류세는 2000년에 네덜란드의 대기화학자인 파울 쿠리천이 강조하면서 학계에 등장했다. 그는 산업혁명 이후로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지구의 기후 환경이 뚜렷하게 변하기 시작했으므로 18세기 후반부터를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 시대로 명명하자고 제안했다. 이 용어에는 인류가 지구 환경에 가한 과거의 과오를 깨닫고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시키는 방안을 찾아 능동적으로 움직이자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인류가 단견에 사로잡혀 지구를 훼손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구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도 우리 인류의 힘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희망을 담고 있기도 하다. 처음 인류세라는 용어를 생각해낸 자연과학자들은 물론 지구과학과는 동떨어진 인문사회과학 분야 학자들 또한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시대의 구분을 반긴다. 오히려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인류세와 관련된 연구를 더 활발하게 전개하는 추세다. 현 환경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학자라면 인류세 개념이 갖는 효용성을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이 책에서는 우선 인류세의 유래를 설명하고 인류세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는 기후위기와 생물종 다양성 문제의 심각성을 돌아본 후 마지막으로 미래의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는 순서로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럼 지금부터 인류세의 과학적 의미와 사회적 함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2024년 12월 박정재 1부 이토록 파괴적인 인간의 시대. 산업화 이후 인간이 자연을 교란하고 훼손시킴으로써 지구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기온 상승과 생물 다양성 감소 등 전 지구적으로 환경 위기가 가시화되자 이 시대를 인류세로 정의하자는 논의가 대두되었다. 인류가 지금 맞닥뜨린 그리고 앞으로 맞게 될 지구 환경 위기를 이보다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는 없을 것이다. 하나의 종이 추동하는 이례적인 지질 시대. 지금 지구는 빠르고 확실하게 변하고 있다. 현재 지구의 기온 상승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대중매체에서 기후 문제를 다룰 때 인류세라는 익숙지 않은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눈여겨본 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인류세와 기후위기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간이 자연환경을 뚜렷하게 변형시킨 시기를 인류세라 한다면 인류세를 대표하는 경관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엄청난 규모의 대도시와 수많은 빌딩, 끝도 없이 펼쳐진 농경지, 다량의 화석 에너지를 공급하는 탄광이나 유전, 끊임없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 등이 머릿속에 떠오르는가? 당신은 그래도 인류세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경관들은 인간이 신석기 시대의 농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이룬 경제적 성취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인류세를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심하게 교란된 자연환경만 연상될 뿐이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 지하수 과용으로 말라버린 호수, 복잡하게 얽힌 도로망에 잘린 마을, 해안으로 밀려온 플라스틱 쓰레기, 산불로 황폐화한 산림 등 모두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모습들이다. 사실 인류세는
번영하는 도시와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환경 훼손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지닌다. 인류세라는 단어를 학자들이 제시한 이유도 인간이 자연 환경을 무분별하게 훼손하면서 표출된 부작용을 어떻게든 완화시킬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인간이 자연 환경을 심하게 파괴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대로 두면 지구 생태계뿐 아니라 인간 사회에도 큰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인류세가 사회에서 빠르게 주목을 끈 이유는 작금의 환경 위기에 경각심을 갖자는 단어의 사용 취지를 우리 모두가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늦었을지 모르지만 지구를 위한 답을 찾아야 한다. 과거 산업혁명 이전 인간은 자연적인 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기후변화나 환경변화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변화를 넘어서면 생존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면 덧없이 사라졌다. 지금은 힘이 전개되는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지구가 인간을 억압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인간이 지구를 괴롭힌다.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기후와 생태계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류세로 접어들었다. 사람들은 근대 이후 자연을 이용과 개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면서 보존과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무심했다.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 자제를 못 찾아 결국 탈이 나고야 말았다. 지구온난화, 생물종 다양성 감소, 환경오염 등의 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한다. 우리가 원인 제공자이니 이에 대해 누구에게 원망할 수도 없다. 과거 수십 년간 자연을 과도하게 교란시킨 업보가 현대인의 어깨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다. 우리는 어깨 위에 놓인 인류세의 무게를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을까? 힘에 부쳐 쓰러지지 않으려면 인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인류세에 점점 망가져가는 지구 환경을 우리는 어떻게 정상으로 돌릴 수 있을까? 이에 올바른 해답을 얻으려면 좀 더 진지해져야 한다. 지구의 미래에 대한 고민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지구를 살리는 계획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미 많이 늦었는지도 모른다. 고기후학으로 보는 인류세의 대두. 우리는 인류세를 흔히 인간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지질 시대라고 표현한다. 인류세는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질시대 이름이므로 인류세를 이해하려면 먼저 과거 지질시대의 기후변화는 어떠했는지 간략하게라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음 그래프는 약 3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기후변화를 보여준다. Y축은 바다 밑에 쌓인 퇴적물의 안정상소 동위 원소 비로서 위로 갈수록 위로 가면 수치가 감소합니다. 온난하고 아래로 갈수록 수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한랭암을 나타낸다. 신생대는 258만 년 전을 기준으로 제3기와 제4기로 구분된다. 참고로 신생대 전의 중생대는 공룡과 같은 파충류가 지배했던 온난한 시기였다. 지금 저는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요. 3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온난과 한랭이 굉장히 굉장히 커지네요. 그 진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3기는 신생대 내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시기였고 제4기는 추운 시기였다. 제4기는 또 플라이스토세와 홀로세로 나누어진다. 학자들이 말하는 빙하기는 제4기 혹은 플라이스토세를 의미한다. 제4기에는 수많은 빙기와 수많은 간빙기가 있었다. 빙기와 간빙기가 각각 30여 차례 가까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 홀로세는 그 수많은 간빙기들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간빙기의 이름이다.
빙기는 한 번 나타나면 평균 11만 년 정도 이어졌고 간빙기는 1만 년 정도 지속되었다. 애미한 간빙기라 부르는 마지막 간빙기가 약 13만 년 전에서 12만 년 전 사이에 있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비행기가 12만 년 전부터 1만 1700년 전까지 있었다. 그리고 1만 1700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 간빙기인 홀로세가 시작되었다. 1만 1700년 전에 시작된 홀로세가 이미 1만 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지구가 다음 빙기로 진입하려는 조짐은 전혀 없다. 현재 우리 모두 느끼듯이 오히려 온도는 오르고 있다. 지구 환경에 큰 변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원인은 누차 이야기했듯이 인간이다. 이런 상황을 눈여겨본 학자들 사이에서 지질시대를 새롭게 구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구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에 학자들이 입에 올리기 시작한 단어가 바로 인류세이다. 자, 우리는 이제 인류세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바로 인류세라는 것입니다. 인류세는 인간들이 직접적으로 자연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인류세에 살면서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그리고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그런 연구 자료들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가 정말 심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간빙기, 빙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지구가 자연적으로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는 1만 년 정도 그러니까 홀로세 기간이 1만 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1만 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빙기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빙기로 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온도가 오르고 있다. 무슨 의미인지 저는 이제 학문적으로는 제가 해석을 할 수가 없겠지만 느낌상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네, 자연이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것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만 생각해 본다면 그 사실만 떠올려 봤을 때도 좀 두렵습니다.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는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저는 예측을 못하지만 전문가분들께서는 이미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것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하지 않나 싶어요. 당장의 편리함 때문에 어, 내 미래가 설마 내가 살고 있는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일어나야 할 변화가 지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 갑자기 일어나면, 일어나야 할 일이 안 일어나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굉장히 극적이고 영향력이 더 커진 상태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화를 안 내던 사람이 잘 자란 화를 중간중간 내던 사람이 화를 계속 안 내다가 갑자기 내면 크게 화를 내듯이 분명 지구도 본인의 지구 자신이 어떤 인간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좀 두렵습니다. 자, 오늘의 책 인간의 시대에 오신 것을 애도합니다 였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